사인을 하려던 이지혁의 손이 멈췄는데요. 멈춘 건 펜이었지만 먼저 떨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9시 58분 계약서보다 빠르게 도착한 시스템 문자에 보육원 면담 일정 조율이 찍혔고 이지혁은 그 짧은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성국은 곧바로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는데요. 하성국은 매각자 희망가와 실사 결과가 안 맞습니다. 가격은 설득이 안 되고요. 미래 가치를 이야기로 끌어올려야 해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먼저 절차를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오늘부터 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의사결정에서는 제가 빠지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만 회사에는 공적인 이득이에요.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박성재는 잠깐 웃다가 금방 진지해졌는데요. 박성재는 고백은 질투로 했으면서 증명은 공정으로 하네. 너 오늘 좀 어른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담 같은 문장에는 인정이 섞여 있었죠. 하성국은 결론을 짧게 묶었습니다. 하성국은 좋습니다. 팩트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가죠. 스토리는 근거 위에서만 쓰겠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전이 저물 즈음 이수빈은 회의실에서 발표를 열었습니다. 이수빈은 브랜드 슬로건은 살집 프로젝트로 갈게요.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산다고 하잖아요. 살았던 집 살게 되는 집 AP 살집으로 묻고 고객에게 지피스토리 카드를 준 다음 쇼룸에서 그 사연을 공간으로 재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쇼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라고 묻자 이수빈은 준비해둔 슬라이드를 넘기며 지은호는 동선 경험 검수를 맡고 PM과 결제는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은호는 외부 컨설턴트로 분기 종료 시 자동 만료 조건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한 거리두기가 선명해지자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오해 소지 차단 완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보육원 담당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동일 시기 유사 사례 한 건이 확인됐고 보호자 요청으로 면담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혹시 그 보호자분의 연락처 뒷자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원칙을 설명하며 정보 제공은 면담 당일 본인 확인 후만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은호는 유리컵을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하지? 라고요.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마음이 끓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약봉투를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김다정은 여보, 우리 이지혁 편을 들다 보니 이지혁에게 너무 많은 걸 씌운 건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상철은 익숙한 미소로 받아치며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그놈은 꾸물꾸물하는 게 습관이지만 그 꾸물거림이 사람 속도를 맞춰주더라고. 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큰 소리보다 조용한 기다림으로 증명된다는 걸 두 사람은 지난 세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밤 고성이는 서재에서 낡은 봉투를 파쇄기에 올려놓았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고성이는 나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내 삶을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고 잠깐 침묵한 뒤 다짐을 붙였습니다. 고성이는 이번엔 내가 아니야. 이번엔 먼저 나서지 않겠어. 라고요. 오후 1시가 조금 지나 이수빈은 쇼룸의 고객 체류 동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입구에서는 지피스토리 카드를 받게 하고 의자 한 개를 체류 포인트로 둬서 사람들이 앉아 자기 이야기를 직접 쓰게 만드는 흐름이었죠. 수빈 특유의 생활 언어가 카피에도 묻어났습니다. 이수빈은 오래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좋은 것. 오래 산 집의 흔적을 자랑으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좋다. 숫자 플러스 사연 이꼬르 가격. 내 카피가 스토리덱의 마지막 장이 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거리를 유지하며 짧게만 답했습니다. 이지혁은 좋아. 공정은 지키자. 라고요. 바로 그때 지은호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스템 문자는 내일 14시 00분 보육원. 신분증 지참. 이라고 찍혔습니다. 시간표를 보자마자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호는 내일 2시 면담이 잡혔어요. 쇼룸 오픈이랑 겹쳐요. 라고 적었습니다. 답은 거의 즉시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오늘은 내가 먼저 가. 내가 뒤에 설게. 라고 보냈습니다. 붙잡는 대신 비켜서겠다는 고백, 기다림의 의지였는데요. 그 한 줄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하성국은 매각자 측 자문에서 온공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성국은 비정상 유동 문구 수의를 문제 삼아 리포트 보완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표현은 정교하게, 근거는 단단하게 라고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화살은 제가 받겠습니다. 다만 우정은 장부에도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이지혁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혁은 왜 자꾸 방패를 하려 해? 너도 내 몫을 지켜. 라고 말했죠. 둘 사이 오랜 우정은 이번엔 서로를 내려놓지 않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김다정과 이상철은 말수를 줄였고 조웅래의 잦은 기침은 가족에게 조용한 불안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각자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지은호에게 보낼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은 긴 문장은 마음속에서만 울렸고 결국 짧은 문장 한 줄만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필요하면 말해요. 라고요. 속마음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지만요. 고성희는 혹시 혼자 들어가기 어려우면 멀리서라도 기다릴게. 라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보육원의 문과 AP 쇼룸의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쇼룸에서는 사람들이 새 자재보다 먼저 지피스토리 카드를 받아들었고 카드에 담긴 글은 각자의 생활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 고객은 이 못자국은 아들이 처음 그린 못 박아달라던 날 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고객은 이 타일 스크래치는 새우전 뒤집다 망한 날 이라고 썼습니다. 이수빈은 그 글들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수빈은 그래, 우리가 증명하려는 건 바로 이 생활의 자랑이지. 라고요. 박성재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숫자는 사연을 이해할 때 움직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한 발 비켜서서 현장을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메모했습니다. 이지혁은 메모에 공정은 멀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거리. 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면담실 앞 의자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담당자는 보호자 요청 사항이 하나 있어요. 본인 확인이 끝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한 번 더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먼저 스쳤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낯선 이와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미루는 건 회피가 아니라 준비였으니까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기 위한 감정의 간격을 먼저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들숨과 날숨이 인사가 되었고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첫 만남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서는 문장이 하나 또렷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나는 누구의 빚도 누구의 벌도 아니야. 다만 사람일 뿐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쇼룸 한가운데서 이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지은호였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한 줄이 떴습니다. 지은호는 나 잘 들어갔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은 메모에 사랑은 오늘 기다림으로 쓰여졌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덱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이지혁은 된 문장에 AP는 오래된 자재를 새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오래된 당신의 삶을 내일도 자랑하게 만드는 회사 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하성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숫자표에 한 줄을 지우고 다른 한 줄을 더했습니다. 박성재는 숫자 플러스 사연 이꼬르 가격. 이제 증명만 남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네 사람은 각자의 문 앞에서 멈췄는데요. 아직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제 칸을 비워둔 채 잠시 빠진다. 공정함을 위해 라고 남겼고 이수빈은 사랑은 내가 혼자 공부해 올게요. 그동안은 일로 증명할게요. 라고 파일 끝에 덧붙였습니다. 고성희는 오래된 봉투를 파쇄기에 넣지 않고 금고에 넣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보호는 방향이지 벽이 아니야. 라고요. 김다정과 이상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믿음의 문장이었고 조웅래의 잦은 기침 사이로 가족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의 결론은 단순했는데요.
진실은 사람을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크게 요동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시간표에는 아직 이름이 채워지지 않았고 가격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으며 고백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림과 공정과 체류와 멈춤으로 사랑을 연습했다는 점이었고요. 그 연습이 끝내 길이 된다는 걸 모두가 조용히 이해했더라고요. 다음 전개는 그 길 위에서 더 분명해질 텐데요. 지은호가 어떤 이름을 듣게 될지, 이지혁이 어떤 가격을 바꿀지, 박성재가 어떤 우정을 장부에 남길지, 이수빈이 어떤 체류의 마법으로 사람들의 발을 붙잡을지가 이제부터의 이야기인 거죠.